주어진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밑면의 둘레와 길이가 같은 선분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밑면의 둘레와 그러면 원기둥의 전개도 자 확인을 했죠. 여기에서 이 직사각형은요. 원기둥에서 옆면은 구분면인데 전개도에서 옆면은 직사각형으로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옆면이 되는 거예요. 원 두 개는 밑면이 되는 거고요. 밑면의 둘레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과 길이가 같은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이 길이가 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와 같이 길이가 같다. 근데 밑면은 또 여기도 있죠. 자, 이 밑면의 둘레와 길이가 같은 선분. 그런데 밑면 두 개는 서로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시한 하나, 둘, 셋, 네 부분은 모두 길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밑면의 둘레와 길이가 같은 선분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선분, 기역, 리을, 그리고 선분, 니은, 디귿 이 두 개를 골라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길이가 같은 부분 확인되었네요. 이제 원기둥의 전개도 하나를 보고요. 옆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원주율 3이라고 했습니다.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은 어떤 모양이라고요? 맞아요. 방금도 얘기했죠. 직사각형 모양이라고요. 그렇다면 옆면의 넓이는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생각해 주어야겠죠. 그런데 이때 이 가로는 무엇과 같다고요? 밑면의 둘레와 같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 가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반지름의 2배, 요게 지름이잖아요.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밑면의 둘레 즉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는 것이더라. 8, 26, 3을 곱하니까 48cm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로를 구해줄 건데요. 그렇다면 옆면인 직사각형의 세로는 뭐랑 똑같을까요? 자, 요거는요 사실 이렇게 생겨 있었던 이 원기둥의 높이 바로 이게 9cm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세로는 9cm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옆면인 직사각형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 옆면인 직사각형의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습니다. 요거 익혀두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옆면의 넓이니까요. 결국 48 곱하기 9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8, 9, 72, 4, 9, 36 따라서 432 제곱센티미터가 되는구나. 문제의 답 432 제곱센티미터로 해결되었습니다. 옆면의 넓이 구했네요. 이어서 만나볼 문제는 원기둥의 전개도를 주고요. 여기 옆면의 가로가 43.4cm, 세로가 8cm일 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몇 cm인가요? 원주율 3.1. 뭘 구하는 문제죠?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죠. 자, 여기 있는 이 밑면의 반지름 요걸 구해줄 건데요. 모르니까 네모, 센티미터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밑면의 반지름을 활용하여서 식을 세워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반지름의 2배가 지름입니다.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한 것이 바로 원주. 즉 밑면의 둘레가 되는데요. 이 밑면의 둘레는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인 직사각형의 가로와 같단 말이죠. 따라서 이것이 43.4와 같습니다라는 식을 세워주세요. 그렇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하였을 때 바로 문제의 답이 나오는구나. 자, 네모 곱하기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해 두면 2하고 3.1을 곱해서 6.2 요 값이 43.4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제 네모를 구해줍시다. 그렇다면 네모는 43.4
4를 6.2로 나누어서 그 몫이 7이구나.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바로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43.4를 3.1로 먼저 나누세요. 그럼 그 몫이 14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2로 나눠서 7이다 라고 표현해 주어도 좋아요. 밑면의 반지름은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7cm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식을 세워도 푸는 과정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이 문제는 높이가 50cm인 원기둥 모양의 롤러에 잉크를 묻혀서 아래와 같이 한 바퀴를 굴렸을 때 잉크가 묻은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원주율 3.14. 원기둥 모양의 롤러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 롤러에다가 잉크를 묻혔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롤러를 한 바퀴 딱 굴려보세요. 잉크가 묻은 부분의 넓이는요. 바로 이 원기둥 모양 롤러의 옆면의 넓이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잉크가 묻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색칠된 이 부분을 보세요. 잉크가 묻은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가로와 세로가 각각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자, 옆면의 모양, 우리가 전개도를 그렸을 때 원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잉크가 묻은 부분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것이다. 이때 이 가로가 바로 원기둥의 높이인 50cm와 같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세로는 그럼 뭐가 될 것인가 라는 건데 이 세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원주를 구해서 나타내 주어야겠군요. 원주를 구하기 위해서 확인해 줄 것은 여기 지름이 30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잉크가 묻은 부분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요. 가로는 이때 50cm예요. 이것은 원기둥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로는요. 바로 밑면의 둘레와 같은 것이더라. 이걸 활용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구해주자고요. 30 곱하기 3.14 요거 94.2cm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잉크가 묻은 부분의 넓이는 50 곱하기 94.2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일단 자연수의 곱셈이라고 생각해보면 0 하나 붙이고 5, 20, 그 다음에 5, 4, 20, 5, 9, 45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수점 찍어서 표현을 해주니까 471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잉크가 묻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 471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답해 주기.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죠? 잉크가 묻은 부분의 넓이 무엇과 같은지 이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와 같은 것이더라. 요것도 떠올려주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답을 구해줘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원뿔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도록 해요. 잘못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와, 원기둥 만나다가 원뿔이 나오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죠. 자, 원뿔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을 말하는 거예요. 승훈, 옆면은 구분면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옆면, 요거 구분면 맞잖아요. 승훈이의 설명은 맞아요. 지희, 꼭지점은 한 개야. 자, 헷갈리면 안 돼요. 방금 전까지 만났던 이 원기둥은요. 꼭지점이 없어요. 그런데 원뿔은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점, 원뿔의 꼭지점이 있어요. 이건 차이점이에요. 꼭지점이 그런데 몇 개? 한 개. 맞아요. 재용, 높이와 모선의 길이는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높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높이는요. 이 원뿔에서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바로 이것을 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모선은 무엇인가요? 모선은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인 원의 둘레의 한 점과 이은 선분을 바로 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담 한 원뿔에서 높이하고 모선을 비교해보면 모선의 길이가 높이보다는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은 옳지 않아요. 준승, 밑면은 한 개야. 바로 이 평평한 원 모양의 면, 요것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하죠. 한 개 맞습니다. 그러므로 원뿔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 그러면 재용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어요. 원뿔에 관련하여서 각각의 구성 요소를 확인해 보았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수가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일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보기에 원뿔도 있고 원기둥도 있어요. 그렇다면 1번 원뿔의 모선의 수. 자, 원뿔의 모선의 수? 이거는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강조했었죠. 원뿔의 모선의 수는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한 원뿔에서 말입니다. 그럼 이 한 원뿔에서 그 셀 수 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모선들은요. 길이도 다 같아요. 살펴두자고요. 또 2번 원뿔의 밑면의 수. 원뿔에는 밑면이 한 개가 있습니다. 1로 표현합시다. 원뿔의 꼭지점의 수 한 개, 1이고요. 자, 그 다음 원기둥으로 넘어가요. 원기둥에서 밑면의 수는 하나, 둘, 밑면이 두 개고요. 원기둥의 옆면의 수, 요거는 한 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무수히 많다를 이길 게 없네요. 다음 중 수가 가장 큰 것은 원뿔의 모선의 수입니다. 라고 해서 그 답을 1번이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이해되었죠? 원뿔과 원기둥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때요? 원기둥하고 원뿔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비교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원기둥과 원뿔의 같은 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밑면의 모양 어때요? 밑면의 모양은요. 둘 다 원 모양이에요. 물론 밑면의 수는 다르죠. 그렇지만 밑면의 모양은 같다. 또 같은 점 뭐가 있을까요? 옆면이 한 개예요. 둘 다 옆면이 한 개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옆면이 둘 다 구분면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같은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표현이 있네요. 원기둥과 원뿔을 위에서 본 모양은 모두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원기둥과 원뿔이 주어져 있을 때 위에서 본 모양은요. 둘 다 원 모양이에요. 앞에서 본 모양은요. 자, 원기둥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모양이 직사각형이고요. 원뿔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그럼 옆에서 본 모양 어떠할까요? 원기둥은 직사각형이고요. 원뿔은 삼각형으로 보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위에서 본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본 모양은 둘 다 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같은 점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은 다르죠. 그래서 원기둥과 원뿔을 놓고 같은 점,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답니다. 이번엔 원뿔을 앞에서 본 모양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방금 뭐라고 했나요? 원뿔을 앞에서 본 모양은 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삼각형 중에서도요, 특별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자,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렇죠. 이 두 변이 원뿔에서 모선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본 모양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요. 자, 밑면인 원의 지름에 해당이 되겠죠. 반지름이 9cm니까 지름은 9의 2배, 18cm가 돼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높이를. 자, 삼각형의 높이는요. 원뿔의 높이인 12cm와 같습니다. 계산을 하고 2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9이 18 곱하기 12 나누기 2니까 이건 108과 같군요. 따라서 문제의 답을 구하여 108 제곱센티미터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원뿔을 앞에서 본 모양의 넓이를 이와 같이 구해 보았답니다.
이번에는 구에 관련한 내용도 확인해요. 오른쪽 입체 도형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는 원기둥과 원뿔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확인했죠. 근데 이 구라는 거는요, 매우 특수한 도형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이 모두 원으로 같더라. 요것을 확인해 두어야겠습니다. 구는 굉장히 독특하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이것이 모두 같아요. 원 모양으로 보인다.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문제들 함께 해결해 보았어요. 원기둥의 정계도에서 옆면인 직사각형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습니다. 원기둥과 원뿔을 비교해 보세요. 밑면의 모양은 둘 다 원이에요. 밑면의 수는 2개와 1개로 다릅니다. 옆면의 모양은 둘 다 구분면이고 위에서 본 모양은 둘 다 원으로 같아요. 앞이나 옆에서 본 모양은 각각 직사각형과 삼각형입니다. 구를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은 원으로 모두 같습니다.